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 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제 성격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데요.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책이나 감성적인 드라마 대사나 말들을 정리해 놓는 것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도 소심한 성격으로 뒤에서 보조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겉도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고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유통물류과를 나와서 입대 전과 전역 후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서 제가 먼저 연락도 하고 먼저 말도 못 걸던 제가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현재 중견기업 현장직에 취업을 했습니다. 업무는 그날 출고할 것들을 전산에 올리고 명세서와 배차표를 뽑아서 주고 지퍼백에 물건들을 담아서 포장해주면 출고하는 건데요. 이번에 취직을 하면서 회사를 옮기고 적응하기가 힘드네요.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을 보고 현장을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들긴 했습니다. 설마 붙겠어? 했는데 합격이 돼버렸고요. 우선 다른 곳에서 연락 온 곳이 없어 출근한다고 했는데 군대 동기였던 형이 진짜 거기 갈 거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형이라 지금은 그 형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싶네요. 처음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갔고요. 입사 7일째인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제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이 힘들어도 원래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가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싶고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취직했다고 말했던 상태고 친척들에게도 이미 소문이 난 상태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사실 이 힘든 시기에 취직을 성공하셔서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배 아픈 사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적응이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자분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멀쩡히 제대하셨으니까요. 군대가 적응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압박, 그 신체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곳이 군대고, 사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군대에서 적응을 잘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곳에 가셔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일이 어려운 곳에서도 지내보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잘 지내셨는데 현재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적응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건강한 분들도 적응을 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응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업무에 대한 적응,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적응. 이 둘 중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적응이 잘못되면은 그것도 사람에 대한 적응도 느려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적응이 느려지면 업무에 대한 적응도 느려지는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업무에 대한 적응인지 사람에 대한 적응인지 그런 게 조금 모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증상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숨이 막히는 듯한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결이 어떤 거냐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기게 되고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은 그 결과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오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로만 보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 원치 않는 회사에 좀 성급하게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상황이 있고 중간에 생각이 비어있고 그 이후에는 증상만 말씀해 주신 거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주말에 누워만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찾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직장에서 내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을 못 쉬게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인상을 쓰는 장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업무를 실수해서 이제 질책받는 장면, 가끔씩은 아예 출근하는 장면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면을 떠올리신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금방 떠올랐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글로 옮겨 적으면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여기에 내가 처음에 한 생각을 적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연달아 적으실 수가 있어요. 다행히 질문자분은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글 자체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염없이 적다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숨을 잘 못 쉬는지 그 연결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이 직장에 일하는 동안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잃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거는 기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느낀다가 되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현재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지 모른다면은 이것 토대로 걱정이 더 커지게 돼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진 않나? 이렇게 걱정이 커지게 되는데, 내 중간 연결고리를 찾고 스스로가 이해가 되면은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나 보다 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 줄어들게 되고, 불안이 줄어들면은 적응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드렸어요. 왜냐면은 중간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연결고리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증상이 생기는지 자유롭게 글로 좀 적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